안녕하세요, 검은거인입니다. 정전기 구형번개 토템의 빌드가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게 되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편의성을 비롯해 여러가지를 변경하다 보니 이전 스타터 빌드였던 연쇄번개 토템과 결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상호 호환이 되는 빌드가 아닌 전혀 다른 두 빌드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스킬을 토템으로 사용했을 때의 이점부터 설명드려야겠죠. 아시겠지만 주문 스킬을 토템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주문 토템 보조가 필요합니다. 주문 토템 보조에는 피해 감폭과 시전 속도 감폭 두 개의 페널티가 존재하죠. 하지만 정전기 구형 번개는 스택형 스킬이라 시전 속도 감폭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습니다. 시전 속도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스택이 차기 전에는 스킬을 시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킬을 토템으로 사용했을 때 다른 스킬보다 얻는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전기 구형 번개는 총 3개의 스택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소환된 토템 또한 3개의 스택을 가지고 소환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토템이 각자의 스택을 가지고 시전하게 되어 여러 개의 구형 번개를 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우리가 직접 시전하는 구형 번개보다 더 많은 구형 번개를 토템을 통해 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스킬은 시전 속도에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 건가 싶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구형 번개의 메커니즘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구형 번개는 최초 시전하게 되면 시전 속도만큼의 시간이 지난 뒤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시전 속도를 0.7초라고 한다면 시전하고 0.7초 이후에 저타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후 2초의 지속시간 동안 총 13에서 14회를 타격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지속시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며 총 타격 횟수 또한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구형 번개의 딜 스케일링 부분에서 투사체의 속도를 줄이고 효과 범위를 늘려 구형 번개의 범위가 최대한 몬스터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다시 토템으로 돌아가보죠. 토템에서의 시전 속도는 토템 설치 후 토템이 구형 번개를 시전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첫 소환된 토템은 구형 번개의 스택을 3개 가지고 있으므로 3개를 연달아 시전하게 됩니다. 이때 시전 속도가 0.7초일 경우 3개의 구형 번개를 다 소모하기까지 2.1초가 걸리지만 시전 속도가 0.5초일 경우 1.5초에 전부 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전 속도는 첫 소환 시에 3개의 구형 번개를 비우는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3개의 구형 번개를 비운 이후 재사용되기 시간이 차는 대로 하나씩 시전할 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시전 속도를 챙기고 3개의 스택이 차이는 토템을 지속적으로 소환하는 것으로 보다 더 많은 구형 번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속적인 소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아시겠지만 정전기 구형 번개의 기본 대기 시간은 1.5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5초에 한 번 토템을 설치하게 되며 각각의 토템은 3개의 구형 번개를 시전한 뒤 1.5초 뒤에 하나씩 시전하게 됩니다. 이미 사용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느릿느릿하고 사냥이 뚝뚝 끊기는 속도입니다. 이 스킬의 퀄리티 옵션을 보시면 퀄리티 1%당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 속도 1%를 제공합니다. 20 퀄리티일 때 20% 재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해당 표는 재감 수치당 줄어드는 구형 번개의 대기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른 장비에서 재감을 챙기던 해당 잼의 퀄리티를 올리던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기시간을 줄여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 스킬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디알라의 악행 갑옷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갑옷에 초록색 홈의 스킬을 장착하면 30%의 재감을 얻어 기본 퀄리티 포함 총 50% 재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띠의 전묘에서 12% 이상의 재감을 챙겨 총 62% 이상의 재감이 된다면 대기시간은 0.9초대로 줄어들게 되죠. 사냥에서의 부드러움 뿐만 아니라 보스전에서 토템을 같은 시간 안에 더욱 많이 설치할 수 있어 그만큼 딜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와 더불어 대기시간의 존재로 지속적으로 토템을 파괴해서 저주를 얻어야 하는 영혼 외투와는 상성이 좋지 않아 해당 빌드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점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중 토템은 아시겠지만 토템의 소환 최대치를 2개 늘려주고 한 번 설치에 2개를 설치하는 이점을 주는 대신 피해 감폭이라는 디버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토템 빌드에서 사용하며 빠르게 6개의 토템을 소환해 바로 전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기시간의 존재로 빠르게 토템을 뽑아도 3개 이후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지속적으로 소환하면 6개의 토템을 전부 소환할 수 있겠지만 다른 토템에 비해 메리트가 적은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이번 빌드에서는 다중 토템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빌드업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로펀트 전직 노드인 각성의 의식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6개의 토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스킬의 주문 토템, 다중 토템을 연결해 해당 스킬 토템 2개, 구형 번개 토템 4개를 소환해 총 6개를 만들 것입니다. 구형 번개는 아시겠지만 작은 딜을 여러 번 넣는 스킬로 단일 피해량에 의해 결정되는 원소 상태 이상의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는 스킬입니다. 번개 빌드에서 감전을 활용한 딜 스케일링이 해당 스킬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다른 스킬 토템 2개를 감전을 거는 용도로 사용하면 추가적인 이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공격은 어느정도 해결했으니 이제 방어적인 부분을 해결해야겠죠.
토템 빌드는 아시겠지만 토템을 앞세워 비교적 안전하게 딜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어를 챙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저들은 토템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빌드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플레이 스타일이 몬스터 무리에 뛰어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하기에 토템을 한다고 이걸 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플레이 동안 수없이 주고받고 적당선의 방어 기제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번개 주문 빌드에는 아주 훌륭한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전의 망토입니다. 해당 수호 스킬은 20레벨 기준 현재 마나의 64%를 소모해 소모값과 동일한 피해 흡수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모한 마나의 14%와 동일한 번개 피해도 제공해주죠. 단점으로는 이 스킬을 피해 버프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작 위험할 때 쿨타임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방어 기제를 더 챙기도록 하죠. 바로 물질보다 정신, MOM과 불가지론자입니다. 모두 마나와 관련된 노드로 하이로펀트의 전직 노드 중 신성한 인도와 같이 사용했을 시 피해의 절반을 마나로 받으며 받은 피해는 마나의 재생을 빠르게 채우는 메커니즘입니다. 받은 피해를 마나로 채우기 때문에 회복 속도만 충분하다면 우리는 정의의 화염을 사용해도 유지가 가능하기에 추가로 주문 피해 증폭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방어 기제 모두 높은 마나와 회복 속도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빌드업의 대부분은 마나 스태킹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대한 높은 마나를 챙기고 빠른 회복으로 항상 가득 차있게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피해와 방어 둘 다 챙길 수 있겠습니다. 마나 스태킹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번개 피해 빌드와 매우 궁합이 좋습니다. 비전의 망토로 얻는 번개 피해와 번개 숙련의 마나 최대치 증가가 감전 효과에 적용되는 것, 힘의 부족으로 얻는 번개 피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템플러 주변의 패시브 노드에 마나 관련 노드가 많아 쉽게 스태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단점을 알아보죠. 가장 큰 단점은 역시 보유한 마나량에 비례하여 방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라를 영원한 축복 보조에 연결된 한 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생명력을 점유해 조금 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마나를 챙기느라 이미 낮아진 생명력을 추가로 점유하는 것은 얻는 이점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 한 개만 사용할 것이며 이 단점을 숭고한 환영 주얼을 이용해 어느 정도 상쇄시킬 것입니다. 해당 주얼은 진노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번개 피해가 활력 감소를 유발하게 되어 적이 주는 피해를 감폭시킨 후 받기 때문에 생존에 더욱 유리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과제론자로 인해 에너지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회복시켜주지만 에너지 보호막이 사라지는 단점 때문에 우리는 기절에 더욱 취약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보호막이 생명력을 보호할 경우 기본적으로 기절 회피의 50%를 제공하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맞는 순간 움직임이 멈춰 그대로 사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점을 활용해 피해 온이와 불변의 힘을 이용한다면 기절에서 자유로워지며 추가로 받는 피해를 더욱 감폭시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팅의 강제성입니다. 마나 스태킹 빌드는 대부분 높은 마나와 회복 속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빌드가 성립할 수 없기에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유니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치리의 결점 목걸이와 저항의 망토입니다. 이 두 유니크는 높은 마나와 재생을 담당하며 이로 인해 끊임없이 마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해당 빌드에서는 둘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갑옷은 디알라가 아니면 답답함을 해소하기 힘들고 목걸이는 태풍의 목소리의 행운 효과를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마나 재생은 하이로펀트 전직 노드 각성의 의식 중 소환된 토템당 0.5% 재생을 이용할 것입니다. 6개의 토템을 소환하면 총 3%의 재생을 얻어 저항의 망토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목걸이는 다른 장비에서 마나 최대치와 재생 속도를 챙기는 것으로 어느정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토템의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어느정도 회복이 늦더라도 충분히 안전한 곳에서 재정비할 수 있기에 사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아이템과 잼 세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무기는 초반에는 중력 붕괴를 사용하다 레어 무기로 넘어갑니다. 번개 주문 스킬챔 레벨이 분열된 셉터로 구매합니다. 주문 피해 40% 마법봉의 경우 요구 지능이 높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후 비의 에센스로 주문 피해를 고정으로 붙이면서 추가로 마나 최대치를 적어도 3티어 이상으로 뽑아주세요. 접도어가 완성되면 전멸의 2배 피해 크래프팅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방패는 쉐이퍼 베이스의 접도어, 토템 최대치를 사용합니다. 추가로 저항, 마나 최대치나 마나 회복 속도 등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멸의 2배 피해 크래프팅으로 마무리합니다. 투구는 기억의 금고를 사용합니다. 가성비 좋은 1카오스 유니크이며 높은 마나와 재생 속도만 보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갑옷은 디알라의 아킹을 사용합니다. 이전 설명대로 적어도 초록색 콤이 1개 이상 있는 오링크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형 번개는 꼭 초록색 콤에 장착해 재감을 챙기는 것 숙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갑은 레어 장갑을 사용합니다. 9시 노드를 찍기 전까진 힘이 부족하니 힘을 우선 챙겨주세요. 추가로 저항과 생명력, 마나만 챙겨 사용하다가 노드의 완성 후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주교, 포식자로 낙담과 번개 노출을 사용합니다. 장화 또한 레어로 사용합니다. 향상 보조를 사용하기 위해 민첩을 챙기면서 저항, 이동속도, 마나 최대치 등을 추가로 붙여 사용합니다. 총주교 포식자로 원소 상태 이상 회피와 감전 회피를 사용합니다. 이후 빌드업에 시면 주얼과 합해 총 감전 회피가 100%가 넘어가면 폭풍 연막을 사용해 원소 상태 이상을 전부 회피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는 태풍의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최대 만화가 높은 것을 사용하며 풍요의 기폭제로 추가 만화를 챙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유는 전투 분발을 우선 사용하고 이후 빌드업이 되면 만화의 흐름으로 재생 속도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멸망의 속삭임의 추가 저주를 이용해 원소 약화까지 사용한다면 더 높은 고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반지는 꿈의 조각과 레어 반지를 사용합니다. 꿈의 조각은 높은 최대 만화와 재생 속도, 냉기, 단일 저항을 챙길 수 있으며 판테온 염수왕을 사용하지 못하는 오니 불변 세트에서 동결 면역을 챙기는 중요한 유니크입니다. 차후에 폭풍 연막으로 빌드업할 경우 해당 반지도 레어로 교체합니다. 레어 반지는 탐광에서 나오는 옵션인 최대 만화가 분열된 것을 구매해 제작합니다. 분열된 반지는 아직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분열이 되지 않은 것 중 해당 옵션과 높은 저항 그리고 빈 전미어 한 줄이 있으면 우선 사용합니다. 전미어 크래프팅으로 최소 격분 충전을 달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띠는 명계의 조임대를 사용합니다. 작업대에서 최대 12%의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 속도를 붙일 수 있으니 빈 전미어가 있는 매물 중 높은 생명력, 만화, 저항이 있는 것을 구매해 크래프팅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연 주얼은 유효 옵션이 몰려있는 최면 거는 눈 주얼을 사용합니다. 폭풍 연막의 사용을 대비해 미리 감전 긴급 회피를 챙겼습니다. 추가로 만화 최대치가 높고 주문 시전 시 번개 피해 등을 챙기면 좋습니다. 플라스크는 타락한 피 면역이 붙은 만화 플라스크, 지혜의 참나무, 아찌리의 약속, 수은, 석영을 사용합니다. 지혜의 참나무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비제한 저항 중 번개 저항이 가장 높아야 하며 3개의 저항이 모두 같으면 가장 좋습니다. 차선으로 번개 저항을 가장 높게 냉기와 화염을 동일하게 맞추셔도 좋습니다. 수은과 석영은 각각 이동 속도, 시전 속도를 점유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얼입니다. 스킬군 주얼은 대형 1개, 중형 1개를 사용합니다. 대형에서는 번득이는 사고를 필수로 넣으면서 추가로 과충격, 분광신장 등을 사용하면 되며 마지막에는 분광신장, 번득이는 사고, 광범위 파괴 3개를 사용합니다. 중형은 쉬지 않은 보초와 선대의 보전을 사용합니다. 시전 속도가 딜량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템의 생존을 위해 선대의 보전을 사용합니다. 호전적인 신념, 무궁한 주얼은 꼭 도미누스로 구매해 사용합니다. 헌신당 원소 저항이 있을 경우 레어 장비에서 카오스 저항을 추가로 챙기는 것이 가능하며 만화 재생, 원소 피해, 비피해 상태 이상 약간 아쉽지만 토템 피해도 사용 가능합니다. 범위 피해는 딜 상승이 없으며 만화 소모 감소는 힘의 부족의 단계 쌓기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절된 마음은 물질보다 정신 바로 아래 주얼 칸에 장착해 사용합니다. 해당 주얼로 만화 회복 속도 14%를 얻을 수 있으며 이후 빌드업하면 초월한 마음으로 교체합니다. 불변의 힘과 피해 오니 2개를 세트로 사용합니다. 우선은 불변의 힘을 먼저 구매해 사용하다가 피해 오니를 추가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변의 힘은 다른 장비에서 기절 회복 속도가 없을 경우 677% 이하의 것은 0.05초, 678%부터 899%까지 0.04초, 900% 이상부터 0.03초의 기절 회복 속도를 가집니다. 900% 이상은 가격이 비싸니 678% 이상의 것 중 가장 저렴한 것을 구매해 사용합니다. 이제 추가 빌드업에 사용하는 주얼입니다. 먼저 숭고한 환영 진노 주얼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번개 피해로 활력 감소를 얻을 수 있어 더 높은 생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이한 본능 주얼을 해당 위치에 사용하는 것으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에 최대 만화 도를 빼고 아래 생명력 재생을 찍은 뒤 사용합니다. 9시의 주얼 칸과 그 밑에 헌신을 찍은 뒤 건강한 마음 주얼을 사용한다면 더욱 높은 최대 만화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시자의 눈 주얼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진노 외에 다른 오라를 사용하지 않으니 진노의 옵션만 사용합니다. 1순위로 번개 저항 관통을, 2순위로 번개 피해, 3순위로 치명타 확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잼 세팅입니다. 먼저 구형 번개는 주문 토템, 번개 관통, 제어된 파괴를 사용하며 5링크일 때 원소 집중, 6링크일 때 번개 피해 추가를 사용합니다. 추가로 새로운 활력과 향상 보조 또한 사용 여지는 있으나 정확한 계산이 어렵기에 이번 공략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비전의 망토는 비전 세도, 지속시간 증가, 향상 보조를 연결해 사용합니다. 이번 시즌 비전의 망토의 퀄리티가 버프 효과 증가로 바뀌면서 대체 퀄리티를 사용하지 않아도 향상 보조와 궁합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2개의 토템으로 사용할 스킬입니다. 우선 장갑에 번개 노출이 없다면 신념의 파도를 사용합니다. 이후 장갑에서 노출을 챙겼다면 충격 폭발을 사용합니다. 충격 폭발은 자체적으로 최대 감전 효과를 증가시켜주며 퀄리티를 통해 추가로 증가시켜 총 70%의 감전이 가능합니다. 캐릭터 주변으로 터져나가는 해당 스킬은 토템을 통해 사용할 시 토템 주변으로 터져 원거리에서도 사용 가능한 스킬로 활용하기 매우 편해집니다. 보조잼으로는 주문 토템, 다중 토템, 과충전을 사용합니다. 다른 4링크 장비에는 힘의 부적, 효과 범위 증가, 전도성, 저주받은 지대를 연결해 사용합니다. 힘의 부적은 범위가 넓을수록 얻는 이점이 많으며 전도성의 저주받은 지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토템 설치와 동일하게 사전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비아 짜나기는 2가지 이상의 스킬을 사용할 때 효과적이기에 이번 세팅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3링크 장비는 진노와 영원한 축복 그리고 이동기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화염과 가능하다면 강화 보조, 번개 골렘을 사용합니다. 정의의 화염은 퀄리티가 효과 범위 증가로 변경되어 향상 보조를 통해 추가적인 주문 피해 증가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골렘의 사용은 취향입니다. 더 높은 고점을 원하신다면 번개 골렘을,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돌 골렘 또는 카오스 골렘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하이로컨트의 전직 노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토템 빌드이니 필수로 믿음의 추구와 각성의 의식을 찍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3개의 선택지 중에 2개를 골라야 합니다. 힘의 신념으로 얻는 이점은 4개의 인내 충전으로 얻는 저항과 물리 피해 감소가 가장 큽니다. 호전적인 신념 무궁한 주얼은 부가적인 권능 충전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비전의 축복은 비전 쇄도의 효과를 강화시킵니다. 주문 피해 20% 증폭을 제공하는데 패시브 노드 중 비전 쇄도 효과 증가로 인해 이 증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로지 더 높은 데미지를 위한 노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성한 인도는 마나 스태킹 빌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노드입니다. 물질보다 정신의 효과를 더 높여주며 최대 마나와 정신의 변모로 인해 생존과 딜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략에서는 비전의 축복을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2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패시브 노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번개 숙련의 마나 최대치 증가를 감전 효과에 적용 옵션입니다. 우리는 마나를 최대한 많이 챙길 것이기에 해당 숙련으로 인해 원활하게 최대 감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디알라 갑옷을 사용하며 아시겠지만 해당 갑옷에는 생명력 속성이 없으므로 생명력 숙련에서 해당 옵션을 선택하시면 높은 생명력 최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나 숙련에서 수호 스킬 사용 시 마나 회복 옵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호 스킬은 비전의 망토로 현재 마나의 64%를 소비하여 효과를 얻기 때문에 한 번에 줄어든 마나를 해당 숙련 옵션으로 빠르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야생님 전직은 원시술사를 선택합니다. 아시겠지만 원시술사는 부적을 사용하는 전직이며 4차 전직으로 총 3개의 부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차까지는 몇 번 돌다 보면 충분히 할 만큼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 3차 기준으로 2개의 부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으로 장착할 부적은 바로 챔피언의 부적 지프틴입니다. 옵션으로 명중시 도발과 토템 소환시 토템 주변적 2초 도발이 들어간 이 부적을 사용해 우리는 몹의 어그로를 모두 토템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명중시 도발은 토템의 주문으로 적이 명중했을 때 토템이 도발한 것으로 완주하며 부양 번개의 높은 타격수는 낮은 확률에도 원활하게 도발할 수 있죠. 또한 토템 소환 시 주변 적 도발 옵션으로 인해 처음부터 도발을 하며 전투가 시작되기에 본체의 안정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두 번째 부적은 마무리 타격이 들어간 어떠한 부적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의 두 옵션이 모두 들어간 부적의 가격이 부담스러울 경우 마무리 타격과 2초 도발을 같이 사용해도 되지만 아마 둘 다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가격 비교를 해서 현명한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전기 구형번개 토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전기 구형번개는 소위 높은 저점, 낮은 고점의 스킬로 보였습니다. 액트 단계부터 그 위험을 드러내며 빠른 클리어링과 높은 성능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점으로 올라갈수록 시전 속도의 미비한 효과와 제감의 한계로 인해 점차 힘이 빠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해당 빌드로 우버보스까지 빌드업을 할 예정이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빌드의 대략적인 흐름은 잡았으니 이제 저도 다시 파밍에 집중해서 시즌 초 알차게 보내야겠습니다. 미노 매핑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